안녕하세요. 운동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이번 Q&A 시간에는 이건희님께서 주셨던 질문인데요. 유산소는 목적에 따라 심박수를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정해야 하는데 이제 본인은 체지방 감소 목적으로 유산소 운동을 하시는 거고요. 같은 강도로 운동을 하더라도 카페인 섭취를 하는 날은 심박수가 높게 나오고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은 날에는 심박수가 낮게 나옵니다. 자, 이 경우에는 그냥 심박수에 맞춰서 운동 강도를 정하게 맞는 건지 심박수가 좀 높게 나와도 무시하고 카페인 섭취 안 한 날 기준으로 운동 강도를 정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주셔서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카페인을 먹는 종류는 운동 전에 먹는 부스터 종류이고 카페인의 함량은 150mg 정도가 들어가 있고 유산소는 러닝머신을 하시면서 이제 팔을 흔들면서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조금 빠르게 걷기 6에서 6.5km/h로 아마 걸으시는 것 같고요. 강도는 한 40분 정도 이렇게 운동을 하신다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지금 궁금하셨던 것이 뭐였냐면 카페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셨거든요. 카페인. 이 카페인은 뭐 대표적으로 이제 커피를 들을 수가 있는데 이 부스터라고 하는 그 제품, 즉 카페인이 함축되어 있는 제품을 섭취를 하시는데 하루에 150mg 정도를 운동 전에 섭취하고 유산소 운동을 하신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자, 그런데 이 카페인을 150mg 정도 섭취한 날에 운동을 하게 되면 뭐가 증가한다고 그러셨어요? 심박수가 고정된 운동 강도에 비해서 좀 높게 나오고 섭취하지 않으면 좀 낮게 나오고 뭐 이렇게 변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강도로 운동을 해야 되는지, 즉 카페인을 섭취한 날은 높게 나오는데 정해진 강도보다 높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운동을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고정 강도로 해야 되는지 이걸 이제 물어보셨거든요. 자, 먼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심박수라는 거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심박수는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분당 120회 뛸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유지를 할 수 있느냐 하면 절대로 이렇게 유지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박수는 굉장히 변화무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20회를 계속 유지하는 게 아니라 이게 120보다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외부적인 조건에 의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의 편차가 굉장히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고정 강도로 이렇게 운동을 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최대 심박수의 75% 이게 이제 고강도잖아요. 그 다음에 50에서 75%, 74% 이게 중강도잖아요. 그러면 이 강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느냐? 그렇게 되진 않아요. 왜냐하면 심박수라는 것은 굉장히 변화무쌍하기 때문에 심박수가 약간 높게 나오든 심박수가 약간 적게 나오든 크게 관여하지 않으시고 그 일정한 범주 내에서 예를 들어서 120에서 130회다. 그러면 이 범주 내에서 운동을 하시면 그 고정 강도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크게 관여하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카페인을 섭취한 날에는 심박수가 높게 올라가고 카페인을 섭취하지 않은 날은 심박수가 낮게 나타나더라.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우리 이건희님의 심리적인 상태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느낌적으로 그렇다는 것이 실제 측정치는 그렇게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부스터 제품을 가지고 한 150mg 정도를 섭취한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면 150mg 정도면 보통 우리가 이제 커피, 아메리카노 같은 거 한 잔 마시면 보통 60에서 한 80mg 정도가 들어있어요. 그럼 150mg 정도 되면 약 2잔 정도에 해당이 되는 그 양이잖아요. 그렇죠? 150mg을 드신다고 하셨으니까. 자, 150mg을 보통 운동을 하지 않고 평상시에서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심박수가 올라가게 되죠. 왜냐하면 카페인 자체가 각성 상태를 일으켜서 자율신경계 중에서 교감신경계를 자극해서 심박수를 상승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카페인이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자, 하지만 운동이라는 것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운동하기 전에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당연히 안정시 심박수가 증가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보통 평균 안정시 심박수가 75회라고 했을 때
이 심박수라는 것은 운동을 하게 되면 이제 증가를 하게 되잖아요. 75회에서 100, 120 이렇게 이제 증가하게 되잖아요. 자, 카페인의 효능은 과연 어디까지일까? 안정시 심박수가 75회였는데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되면 예를 들어 75회에서 뭐 100회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어요. 하지만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개입을 하게 되면 카페인에 의해서 올렸던 이 심박수는 운동이라는 것에 의해서 상쇄돼 버리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심박수가 100 이상 올라가게 된다. 120, 130, 142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카페인에 의해서 심박수를 상승시키는 효과라기보다는 운동을 통해서 심박수가 상승되는 효과가 더 크기 때문에 카페인의 심박수를 상승시키는 효과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예. 따라서 지금 우리 이건희님께서 6에서 6.5km per hour 속도로 40분간 운동을 하신다고 하면 운동 초기 한 5분 정도는 카페인의 효과가 있을지언정 그 이후부터는 카페인의 효과는 전혀 없다. 이렇게 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 하루에 몇 그램? 150mg 정도 카페인을 섭취를 하게 된다. 자,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걸 하게 되면 운동선수들이 부정적인 행위, 즉 약물을 이용하거나 어떤 다른 처치 방법을 통해서 경기력을 높이려고 하는 방법들을 쓰잖아요. 그런 걸 예방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도핑 테스트라는 걸 합니다. 도핑. 약물 복용을 했는지 이런 검사를 하는 건데 카페인도 도핑 물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모든 종목에 들어있는 게 아니고 보통 요트라든가 그다음에 사격이라든가 몇 가지 경기에 이 커피가 도핑 물질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IOC에서 국제올림픽위원회에서 어느 정도 카페인을 먹으면 도핑에 걸리느냐 그 기준이 몇이냐면 450mg 정도가 규정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450mg 정도 이상의 카페인을 섭취를 했다. 그러면 이게 경기력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만약에 도핑에 걸리게 되면 메달이 박탈당하거나 기록이 삭제되거나 이런 현상, 이런 수모를 당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450mg 정도 이상이면 더 큰 문제가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심박수에 더 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복용하신 양이 150mg 정도 된다면 그런 거에 크게 관여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희님께서 카페인 섭취하게 되니까 뭐 심박수 높게 나온다. 이것은 기본적인 현상이지 실제 카페인의 효과라고 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건희님께서 주셨던 카페인과 심박수의 관계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 그 질문에 대한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저는 다음 Q&A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